저는 성당에서 온 입니다. 저의 외손녀 딸이 15살짜리가 있는 이 아이가 지금 고1인데 너무 방황을 하고 수업도 받지 않고 정학까지 당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엄마는 유치원 원장이고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의 직원이고 그 바로 위에 한 살 위인 오빠가 윌리엄스 증후군을 가진 장애 오빠를 가지고 둔 어떤 장애예요? 윌리엄스 증후군 가진 오빠를 가진 아이가 지금 너무 방황을 하고 있어서 여자아이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니까 사랑을 너무 갈구한다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학을 당할 만큼 조금 문제 행동도 많이 하고 그랬나 봐요. 어떤 행동을 이제 카톡 같은 데다가 선생님 비평을 하나 봐요. 이 아이가. 그래서 요즘 교사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학 처분을 내리고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15살 이 아이가 더 삐뚤어진다고요. 가축을 하고 나가서 잠을 친구 집에 가자고 집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집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 그런 집은 아닌데 엄마 아버지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남일녀예요? 네. 지금 자매님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네. 그래 이 아이가 가끔 저녁에 할머니 제가 지금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돈을 2만 원만 붙여주세요. 10,000원만 붙여주세요. 그래 또 저녁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해서 제가 몇 번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이걸 타고 가서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하고 그래서 또 한 번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날이 갈수록 이제 자기 전화로 안 하고 친구 전화로 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걸 메시지를 받지 않고 있는데 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제가 이 아이한테 충고를 하고 싶어도 저한테까지 문을 닫을까 봐 충고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아드님은 뭐 하세요? 그냥 평범한 아까 회사원이라고 하셨죠? 예. 네. 어머니는 유치원 원장님이시고. 근데 이제 크는 가정에 엄마가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를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원죄는 제가 원죄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 엄마한테 시간을 많이 주질 못해서 갖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못 베풀어준 것 같은 게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녀를 보면서 아들에게도 잘 키우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걔가 외손녀고 딸이 원장이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하던 걸 지금 딸한테 물려주고 저는 저기 음속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한테 시간이 없어서 많이 사랑을 할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윌리엄스 증후군이 뭐예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소근육이 발달하지 못해요. 손해가. 그래가 운동신경이 좀 둔하고요. 네. 다른 판단은 다 괜찮은데 그런 게 악한 일은 못하고 선한 일만 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윌리엄스 증후군이. 다른 뭐 말 같은 거 이런 거 판단은 다 괜찮은데 악한 행동은 못해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도 소근육이 손해가 발달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오빠가 장애를 가졌다는 거기에 대한 회의감도 있고 또 자기가 그 오빠를 케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부담은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데 대한 거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가출해서 있는 상태예요? 일주일이면 며칠을 가출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잔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도 얘기는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면
엄마는 저를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딸한테 그 소리를 했죠. 네가 엄마 저를 이해를 못한다 하니까 무조건 얘기를 많이 들어줘라. 들어주고 너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딸의 생각을 좀 받아들여서 딸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말을 안 하는데 아무 말도요. 그러니까는 그 집안이 지금 딸네 가족이 전부 다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큰아들 좀 돌본다고 딸한테 조금 소홀히 했다는 생각도 하세요? 그 아들을 돌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 똑같이 취급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딸이 자기가 그렇게 느끼느냐 하는 거지. 자기가 나중에 그 오빠를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동생이 오빠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는 말을 들으니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걔를 이해를 해야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딸이 저기 손녀딸을 데리고 심리치료하는 가봤나 봐요. 가봤는데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부모 사랑 갈구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뭐 문제를 특별하게 그 읽어내기가 되게 어렵다.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정도도 정말 뭐 그 아이가 정도를 넘어서서 선생님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애들도 가끔 찾아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반말하는 걸 넘어서서 욕을 하고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자기가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선생님에 대한 무슨 험담을 좀 했다고 정화까지 받을 정도면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좀 과다하게 이렇게 징계 처분을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내가 모르는 어떠한 그 내용들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심각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또 정학 처분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기 이제 엄마를 학교로 오라 그래서 몇 번 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험담을 지네 카톡에다 올렸는데 어째 그 카톡이 선생님한테 들어갔나 봐요. 그러고 이제 누가 고발했구나.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라 수업을 제대로 안 받고 수업 태도가 불량하니까 아마 주업 정학 처분을 내린 건지. 그래 엄마가 수도 없이 불려가요. 학교로 불려가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부모로서 해야 하는가 그게 참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 이제 소녀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네.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면담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말을 자기가 예를 들면 나는 오빠를 내가 나중에는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나는 짜증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돌봐주는 부모님들이 제대로 나 케어해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불만을 표현하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도 불만이고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뭐 불만이 많다 이렇게 늘 그냥 불평 불만이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자기네 정신 상태, 정서 상태에 대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게 원인이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직접 우리가 면담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핵심적인 자기의 욕구가 뭐가 그렇게 자기에게는 큰 고통으로 와 닿았는데 그거를 인지를 해도 그걸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수치심이 있거나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폭력적인 방식이나 아니면은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세상에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사실 믿고 있는 생각은 이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이 있어서 그러한 부정한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 사실 그거를 면밀하게 좀 보고 싶어서 면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전체적인 뭐 심리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만이라도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센터를 그냥 한 번 가고 말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담을 지금 받고 있는지. 한 번 갔다 오고 말았는가?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고 말아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부모에게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고 풀어낼 수 있는 장소,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자와 라포가 잘 형성이 되면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오고 가정 안에서도 학생으로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랑을 더 많이 갈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주된 이유라면 부모에 대한 지금 뭔가 사인을 자신의 이러한 뭐 예를 들면 일탈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이야기라기보다는 상담 선생님이 같이 함께하는 가족 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몇 번을 걸쳐서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어보면 나는 우리 오빠를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케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해봅시다. 필요 이상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리고 오빠를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을 넘어서 아이가 그 오빠에 대한 인생을 뭔가 책임져야 되는 부담을 얻게 되는 그 이유가 순수하게 그 아이의 속에서만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환경과 어떤 무의식적이고 또는 부모님이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 방식으로 뭔가 오빠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 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똑같은 자식에게 내 큰아들이 지금은 힘들어하니까 둘째 딸한테 오빠를 챙기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지금 그 얘기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럼 순수하게 자기 쪽에서 그걸 만들어냈는가 아니면 부모님 쪽에서 알게 모르게 어떤 무언의 메시지가 이 아이에게 전해졌는데 부모님은 의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인으로 인식을 했는가 하는 거죠. 지가 순수하게 그런 것 같고 거기 한번 제가 손녀딸한테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엄마가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네. 이해를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는 저를 그렇게까지 이해를 안 해준다고 그 메시지를 제가 2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할머니도 어렸을 적에 이런 이제 비슷한 일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고 할머니도 수정한 적이 있다. 그래 너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그랬더니 좋게 왔어요. 해답이 손녀딸한테서. 어떻게요? 할머니 말씀이 옳아요 하고 왔어요. 메시지가. 그 후로도 계속 그 이상의 행동이 자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할머니하고 안 된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옳아요라는 게 이제부터 할머니 말씀을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볼래요가 아니라 할머니도 역시 대화가 안 되는군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고 말문을 닫았던 경우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소통이 됐다고 해서 뭐 문제 행동이 갑자기 바뀌고 뭐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그러한 원인이 있어서 무조건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싶은데 사실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싶어서 그런 이유를 갖다 막 붙이기도 어거지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숙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도 어머니가 충분히 좀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 한다고. 예. 그런데 할머니는 네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좀 거부하고 싶거나 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엄마의 말에 대해서 조금 반항심이 있거나 그래서 혹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만 하더라도요,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해를 따라가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내적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아이는 이 내적 세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동료 친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내적 세계에 대한 누군가와 함께 같이 여행을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할 때 그것에 대한 방황을 또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평범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은 그냥 우리의 평균치로 바라보는 아이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내면을 누군가가 이해만 해줘도 이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큰 위로와 어떤 그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상담센터를 갔는데 한 번 가고 안 간다면 부모님이 할 수 없이 너 한 번만이라도 가보자 제발, 그래서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곳에 가서 설사 끌려왔다 싶더라도 그 선생님하고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계속 간다는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품행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중학생 이전 중3이 아니고 고1, 네, 뭐 품행 장애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뭔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좀 방황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 사실 조금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아이들을 보고 나니까 조금 학창 시절 때 그렇게 약간 방황할 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좀 잡아줬더라면 분명히 어느 시기가 조금 지나면 다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지? 라고 후회하거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오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 2년에서 3년 지나면 지금의 생각하고 좀 다르게 스스로를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갑자기 뭔가를 사업을 벌리고 싶어서 회사 다 때려치고 자기가 개인 사업하고 싶은 막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한 2, 3년 지나면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4, 5년 지속적으로 그 욕구가 막 계속 흘러 넘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경솔한 판단 같다, 요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이거 위험한 생각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2, 3년을 버텨주는 것이 중요하고, 2, 3년을 버텨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 도와주기만 하면 그때 가서는 드디어 나 이제 조금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아이고 내가 만일에 그때 그런 행동을 했거나 선택을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20살 중반도 아니고 30살 초반도 아니고 이제 10대 중반인 15살, 16살에는 잡아주면 잘 커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 시기에 잠깐만 그런 어긋나면 전 인생에 있어서 큰 그 방향성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이 시기에 이제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그 도움을 계속해서 청해보고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를 그 할머니가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나도 옛날에 너같이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어르신 말을 들어보니까 다 그 말이 맞더라. 이제 요런 얘기보다는 네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계속해서 만나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엄마가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의 표현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면 엄마도 최대한 너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도움을 조금 받아보자고 해서 우리가 서로가 잘 안 맞으면은 중개인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리 상담가에게 가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매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심리 치료사를 좀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계속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얘가 왜 첫 번째 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안 갔을까? 그게 되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실망했는지 아니면 할 수 없이 엄마에게 맞춰서 그냥 따라만 가준 건지. 엄마가 가자 그래서 끌고 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마음 안에는 상담사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해결책이 있거나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상담 선생님이든 부모든 아무도 그거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이 되게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는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무슨 독립생활을 하고 싶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 부모님이 그거 들어주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주겠지. 네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누가 고등학생이 지네 친구들하고 나가가지고 그럼 가출이지 그게 무슨 독립이야 학생 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그냥 확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버리고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얘가 왜 바깥에서 친구들과 함께 독립된 생활을 이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가라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원래의 욕구와 동기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근데 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한 그 외적으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욕구의 표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나 이 옷 사고 싶어. 그러면 그 옷을 사줄까 말까만 고민하지 얘가 왜 이 옷을 사고 싶고 이 옷을 입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 동기를 찾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설사 예를 들면은 큰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가 그 오빠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하나하나 그 과정을 따라가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졌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결론을 내렸다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결론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따라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아이의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삶의 여러 체험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가주는 상담자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라파가 형성될 수 있는 사람을 한 묶어주는 게 나을까요? 상담사 그 센터를 찾아가는 게 나을까요? 개인이 좋을까요? 센터를 찾아가는 게 나을까요? 센터에 가야 개인이 보는 거죠. 상담사가 센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무조건 상담을 받아라라고 하는 게 너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너 상담실 가라라고 하면 안 가요. 안 가죠. 예. 그러니까 말을 물가에 끌고 간다고 따라는 가지만 물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먹일 수는 없어 억지로. 그러니까 아이에게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얘기가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뭔가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을 우린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가 욕구를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상담을 청해야지 너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 네 행동 교정을 위한 훌륭한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상담을 권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너 하고 싶은 말은
가서 찾으라 그래야 되나요? 지가 상당히 뭔 줄 알아야 그렇게 찾아 스스로 가겠죠. 엄마, 나 진짜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상담 선생님하고 삼자로 한번 얘기하고 싶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린 아이들은 이런 도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니 어른들이 먼저 이렇게 하면은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고 정말 그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너가 얼마나 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해주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답답하고 해도 통하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다시 한번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자. 이러면 아이가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니까 자기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네 행동을 고쳐라. 지금 당장 학교로 뭐 예를 들면 정학을 맞았으니까 다시 학교로 복귀하며 수업 태도를 바르게 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의 행동 교정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아이는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핵심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면 소통이 안 된다, 오빠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역사에서 쭉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이어져 내려온 것에 대한 결과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같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 그리고 이 손주딸은 자신의 이런 그 내면의 이런 복잡한 심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일일이 다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어머니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밥을 안 줬어요, 뭐 학원비를 안 줬어요, 뭐 사달라는데 안 사줬어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일 경우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해줄 만큼 해줬는데 얘가 왜 이러냐 하면서 속상해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그 감정 라인을 따라가주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엄마가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지금 이제 고1이지만은 뭐 애가 외로워봐야 뭘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하지만 자기의 내적 세계에 대한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다시 자신의 삶의 그 트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딸아이하고 더 많이. 그런 센터 같은 데를 가서 하는 걸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먼저 손주 딸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 왜 한 번만 가서 느낌이 어땠냐. 엄마가 할 수 없이 가라 그러니까 그래 가주마 하고 갔으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상담센터를 가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난 너를 이해를 못하니까 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하러 가자 해서 마치 정신적 엑스레이 찍고 싶어서 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좋은 체험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아이에게 동기를 줘야 돼요. 자기가 그 상담을 해서 뭔가 자기도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삶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가능해지겠죠.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